우리 구독자님들 곧 있을 동짓날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날은요, 1년 운의 방향이 조용히 갈라지는 날이거든요. 특히 요즘 돈이 들어와도 손에 남지 않고 집에 있으면 괜히 기운이 처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동지, 무심코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새해 재물운을 살릴 수도 꺾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 전에 댓글에 동지 재물운 열립니다. 이 한 줄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운의 기운의 흐름을 바꿔보세요. 별거 아닌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기운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예전엔요, 연말이 되면 올해도 고생했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끝난 느낌이 아니라 계속 밀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분명 열심히 살았고 큰 사고 난 것도 없는데 통장은 늘 제자리이고 집안 분위기는 예전보다 조용해졌고 괜히 한숨이 늘어났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운이 나빠졌다라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해요. 운이 정리되지 않은 채 다음 해로 넘어가려 한다고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예년처럼 똑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동짓날을 원래 그렇게 하는 날이니까 하면서 습관대로 넘기면 정리되지 않은 운이 그대로 새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한 해의 흐름을 멈추고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오늘 영상은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동짓날. 풍수에서는 이 날을 한 해 운의 문을 닫고 다음 문을 여는 날로 봅니다. 특히 올해 동지는 양기가 막 올라오려는 애동지라서 뭘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대신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이야기 다 빼고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동지의 습관처럼 하면 오히려 운을 누르는 행동이 무엇인지. 둘째, 몸과 집안에 남아있던 흐릿한 기운을 부담 없이 정리해주는 음식과 방법은 무엇인지. 셋째, 큰돈 들이지 않고도 새해 재물운이 붙기 좋은 상태로 바꿔주는 대체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올해랑은 뭔가 다르다. 그런 느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짓날에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이야기부터 차분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풍수에서 동지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날은 없던 운이 생기는 날이 아니라 운의 방향이 바뀌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동지가 되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고 갑자기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데 풍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지는요, 지금까지 흘러오던 기운이 멈췄다가 다른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운을 키우는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운을 틀어주는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이 흐르는 수도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왼쪽으로 흘러가던 물이 밸브를 돌리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겠죠. 동지가 바로 그 밸브를 살짝 돌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을 더 세게 틀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힘을 주면 관이 흔들리고 오히려 새는 곳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올해처럼 양기가 막 올라오려는 애동지에는 이 밸브가 아직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애동지를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전환점으로 봅니다. 이 시기에 자극적인 음식, 과한 정리, 이날엔 원래 이렇게 해야지라는 습관을 그대로 가져오면 새로 바뀌려던 흐름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들은 애동지에 뭔가를 크게 버리기보다 조용히 정리하고 몸과 집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몸이 예민할 때 과하게 움직이면 탈이 나듯 운도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는 차분함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왜 올해 동지에 평소엔 괜찮던 것도 피해야 할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애동지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 이야기, 바로 그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이야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세 줄로 정리됩니다. 첫째, 올해 동지는 애동지. 운의 방향이 막 바뀌는 불안정한 시점입니다. 둘째, 이 날은 뭘 더 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괜히 건드리면 안 되는 날입니다. 셋째, 그래서 평소엔 괜찮던 행동이나 음식도 올해만큼은 오히려 운을 누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조심해야겠네 하고 넘기세요. 그런데 그게 제일 아쉬운 지점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고, 동시에 새해 재물운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가능하시면 잠깐이라도 메모 준비하세요. 애동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애동지에 가장 많이들 하시는 실수, 바로 평소처럼 먹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음식은 많은 분들이 동지니까 당연히 먹어야지 하고 드세요. 바로 팥죽입니다. 아니, 동지에 팥죽 먹는 거 옛날부터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팥죽은 원래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의미가 있는 음식입니다. 정리하는 힘이 강한 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올해가 애동지라는 점입니다. 애동지는 양기가 막 올라오려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시작하려는 기운이 아주 약하게 움직이는 시기예요. 이런 때 정리의 힘이 강한 음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방 청소한다고 했어. 막 켜지려는 불까지 같이 꺼버리는 꼴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밭을 불의 성질로 보고 팥죽은 그 불의 기운을 한꺼번에 강하게 쓰는 음식으로 봅니다. 평소 동지에는 그 힘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애동지에는
아직 균형을 잡아줄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사이에서는 애동지에 팥죽 대신 팥떡이나 시루떡처럼 기운이 부드러운 형태를 선택하곤 했습니다. 이건 팥죽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기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차가운 음식입니다. 애동지는 기운의 방향이 막 바뀌는 날입니다. 이때 몸이 차가워지면 그 변화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 차가운 음료, 성질이 찬 음식들, 이런 것들이 하루 정도는 괜찮아 보여도 동짓날에는 몸의 흐름을 더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몸의 중심, 즉 소화되는 자리를 기운을 모으는 곳으로 봅니다. 이 중심이 차가워지면 기운이 흩어지고 들어온 것도 머무르지 못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애동지에는 많이 먹지 말고 차갑게 먹지 말라는 말이 함께 내려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라는 거냐? 바로 그 답을 다음 순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애동지의 몸과 운을 동시에 살려주는 가장 안전한 선택, 나물 3가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애동지의 중요한 건 기운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흐트러진 걸 정리하고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이 시기에 특별한 보약보다 나물을 먼저 챙겼습니다. 첫 번째로 꼭 드셔야 할 나물, 바로 무나물입니다. 무는 겨울 무렵이 되면 가장 단단해지고 맛과 기운이 깊어집니다. 땅 속에서 추위를 견디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풍수적으로 무는 쌓인 탁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괜히 답답하고 일이 더딘 느낌이 든다면 그건 기운이 막혀 있기 쉬운데 무는 그 막힘을 아주 부드럽게 풀어주는 식재료입니다. 조리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 썬 무를 살짝 데치거나 팬에 참기름과 소금만 넣고 볶아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드실 때 묵은 것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한 번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나물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나물은 도라지 나물입니다. 도라지는 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뿌리가 깊고 질깁니다. 쉽게 뽑히지 않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도라지를 막힌 기운을 뚫는 상징으로 봅니다. 겨울이 되면 몸도 생각도 집안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굳어집니다. 이럴 때 도라지는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해줍니다. 손질은 이렇게 하세요. 소금물에 주물러 쓴맛을 빼고 살짝 데친 뒤 마늘과 참기름으로 가볍게 볶습니다. 드시면서 막혔던 게 풀린다. 이 한 문장만 떠올리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3번째 나물은 시금치 나물입니다. 무와 도라지가 정리와 순환을 맡았다면 시금치는 새 기운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초록색은 풍수에서 시작과 성장의 색입니다.
동지 이후 낮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처럼 시금치는 몸에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를 줍니다. 시금치는 살짝만 데쳐야 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30초면 충분합니다. 물기 꼭 짠 뒤 간장이나 참기름, 깨소금만 넣고 무쳐주세요. 이 세 가지 나물을 동짓날 저녁에 한 상에 올려보세요. 무로 정리하고 도라지로 흐르게 하고 시금치로 채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애동지의 몸과 운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와 순환, 채움을 끝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팥죽 대신 먹어도 되는 재물운을 살리는 대체 음식 3가지, 그리고 복이 머무르게 만드는 방법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독자님, 앞에서 나물 3가지로 정리하고 흐르게 하고 채우는 준비는 끝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기운이 그냥 흩어질지 아니면 돈으로 붙을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애동지에는 팥죽 대신 이 3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팥시루떡 또는 팥떡입니다. 팥죽과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팥죽은 한 번에 섞여서 기운을 강하게 쓰는 음식이라면 팥시루떡은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들어왔다가 한 번에 나가는 돈보다 조금씩 쌓이고 머무는 돈이 진짜 돈복입니다. 그래서 애동지에는 팥죽 대신 팥시루떡을 선택한 겁니다. 가능하다면 한 조각은 집에서 드시고 한 조각은 누군가에게 나눠보세요. 풍수에서 복은 나눌수록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은 따뜻한 수정과 또는 생강차게 피차입니다. 애동지에는 몸이 따뜻해야 기운의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정과에 들어가는 생강과 계피는 풍수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깨우는 재료로 봅니다. 중요한 건 단맛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동짓날 저녁, 나물과 떡을 먹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몸이 먼저 풀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풀려야 돈도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세 번째로 챙겨야 할 음식. 아주 흔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것. 바로 귤입니다. 귤은 색부터 다릅니다. 노란빛과 주황빛이 섞여 있죠. 풍수에서는 노란색을 재물의 색, 주황색을 복과 기회의 색으로 봅니다. 귤 하나에 이 두 기운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모양도 둥글죠. 둥근 것은 막힘이 없고 굴러갑니다. 귤을 하나 드실 때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내 돈길도 이렇게 막힘없이 굴러온다. 이게 바로 애동지의 돈복을 부르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제 먹을 것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님, 아무리 좋은 기운도 머무를 자리가 없으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복이 들어와 붙어 있게 만드는 집안 정리법, 동짓날 꼭 해야 할 세 곳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님,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하면 더 좋아진다가 아니라 이걸 하면 앞에서 한 게 다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동지에는 욕심이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절대 과하게 하지 마세요. 갑자기 대청소를 하겠다. 가구 위치를 다 바꾸겠다. 집을 확 뒤엎겠다. 이런 행동은 애동지에는 오히려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바꾸는 날이 아니라 정돈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날은 괜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작년에 너 때문에, 예전엔 이랬잖아. 이런 말들, 동짓날만큼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풍수에서는 말도 기운이라고 봅니다. 특히 전환점에 던진 말은 그 방향으로 흐름을 굳히기 쉽습니다. 세 번째, 돈과 관련된 즉흥적인 결정을 피하세요. 충동적인 소비, 급하게 하는 투자 이야기, 큰 계약 논의, 애동지는 시작의 날이 아니라 정리와 준비의 날입니다. 이 날은 결정보다 보류가 복이 되는 날입니다. 네 번째,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마세요.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날 밤을 길게 끌수록 음의 기운을 오래 붙잡는다고 봤습니다. 가능한 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쉬세요. 자는 동안 기운은 스스로 정리됩니다. 다섯 번째, 나는 안 믿어라는 마음으로 흉내만 내지 마세요. 풍수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정리한다. 마무리한다. 다음 해를 준비한다. 이 마음으로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자님, 애동지는 뭔가를 더 얻으려고 애쓰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야 할 걸 비우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리지 않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잘 지키셨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는 마지막 마무리, 다음 순서에 써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님, 오늘 이야기 다시 한 번만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지는 애동지, 운이 새로 생기는 날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애동지에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습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것. 둘째, 무도라지 시금치 나물로 정리하고 흐르게 하고 채우는 순서를 지킬 것. 셋째, 팥죽 대신 팥씨로 떡 따뜻한 차귤로 돈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줄 것. 여기에 더해 과한 행동, 불필요한 말, 즉흥적인 결정만 피하셔도
올해 동지는 충분히 잘 보내신 겁니다. 구독자님, 풍수는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걸 했어. 갑자기 바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잘 흘러가겠지.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새해 복의 씨앗입니다. 내년 한 해도 복되고 평온한 한 해 보내시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동지대운 입장이라고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자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머무는 재물운이 조용히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